안녕하세요. 배운 건 많아도 실제 육아는 불량한 불량맘. 안녕하세요. 아이 낳고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매일 엄살을 떨고 있는 엄살맘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모유수유에 대해서 방송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죠. 네, 인생 최대의 사건 출산을 성공하니까 그 다음 또 이건 뭐죠? 정말 중대한 산후조리가 나타났습니다. 출산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만 산후조리 여파는 평생을 갈 만큼 정말 여성 인생의 일대의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산은 잠깐이요. 잠깐이요. 산후조리는 평생이다. 불량맘, 출산하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겠죠? 네. 보통은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은 일주일간,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면 3일간 몸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골반을 포함해서 온몸이 다 열리는 그러한 이제 최대의 인생의 그 신체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후 6주간 산욕기라고 해서 이 시기를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평생의 건강이 좌우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하시는 경우, 뭐 친정집에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이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어, 혼자서는 정말 힘들고 무리가 되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불량맘은 산후조리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이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제왕절개로 일주일 산후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하니까 거의 한 세 달은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하고 그 뒤에는 집에 와서 이제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렇게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네. 엄살맘은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원래 2주 있을 예정이었지만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너무 이렇게 일정이 단조롭고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네. 그 비용으로 일주일 세이브해서 도우미 이모님을 불러서 집에서 2주 동안 또 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하고 산후도우미를 둘 다 하셨네요. 네네. 저는 이번에 이제 둘째 출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첫째 때처럼 이게 혼자서 조리원에 편히 있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오늘 토크 주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많이 많이 알아둬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금 토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산후조리원은 지금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문화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특징을 좀 크게 나눠보면 모유 수유를 많이 할 수 있는 모자 동시를 강조하는 산후조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빠를 제외한 외부인 면회를 다 금지하고 신생아 돌보는 신생아실에서 이제 신생아를 돌보는 그런 조리원 같은 경우 엄마의 몸 건강 회복을 가장 중시하는 조리원들이 요즘에 크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리원 기간에 과연 엄마의 몸 회복이 우선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태어난 신생아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생활 패턴을 맞춰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이 두 가지의 좀 중점에 따라서 엄마의 선택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엄살을 떠는 엄살맘들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몸 회복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때 이후로는 뭐 집에 가서 이제 혼자만의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반면에 이렇게 저는 모자 동시를 이용했었는데 네. 아이와 엄마가 처음에 그 태어나서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그 오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엄마를 보고 굉장히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걸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제가 혼자서 집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땐 더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모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니까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또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시기라서 오히려 그때 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알아가고 그런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는 네. 어떻게 일과를 보내죠? 어떻게? 보통은 이제 한 8시나 이쯤에 이제 식사가 각 방으로 저희가 있었던 조리원은 이제 방으로 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굉장히 좀 할 게 많답니다. 그 조리원
내서 이제 보통 이 프로그램 정식에 그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외적으로 이제 경혈 마사지 같은 거를 신청해서 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뭐 피부 관리라든지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서 이렇게 기미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아이트피엘 뭐 이런 것도 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받기도 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돈을 내고 신청을 하는 건데 뭐 또 좋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다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근데 점심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분들 산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뷔페식으로 먹기도 하니까 서로 교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좀 우울한 그런 생각도 전혀 없이 식사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오후 프로그램이 뭐 요가라든지 산전 체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목욕시키는 방법 같은 강의도 있고 뭐 모빌 만들기나 뭐 이런 다양한 뭐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일주일간 꽉꽉 차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녁 먹고 또 자유 시간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을 보냈답니다. 예. 아, 그래요. 정말 산후조리원에 있을 시기는 아프고 외로운 시기인데 그때 이런 친구들과 같이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친구들과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 함께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네. 이때 동기들도 참 많이 사귀어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락처도 미리 따놓고 그렇죠. 너 이렇게 맞아요. 나중에 기간 지났을 때 너네 애기 뭐 3개월 지났는데 요즘에 어때? 몇 킬로야? 뭐. 맞아요. 우리 애기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때 봤던 아이들의 변천사도 나중에 같이 네, 연락하면서 네. 보는 그렇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한창 거기서 뭐 우유수유 안 먹고 뭐 찡찡거렸던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네, 것도 궁금해지고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식사도 이제 항상 잘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 같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천국 같았습니다. 저는. 아, 그러셨어요. 네, 엄살맘은요? 저는 각각 다 좋았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리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편안한 생활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산후도우미 이모님하고 같이 지낼 때는 제가 아기를 처음 낳아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래를 어떻게 하고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를 닦아주는 것 그다음에 이 아기랑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들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빨래 이때쯤 빨래를 하고 이때는 내가 낮잠을 자고 아기를 이렇게 재워놓고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로서의 생활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많이 이제 적응할 수 있었던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첫째 때는 조리원에 있었지만, 이제 둘째 때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죠. 여성들을 위한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고, 전문 여성 직업인들을 키우는 YWCA에서 산후조리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명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글쎄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 친구의 소개로다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보람된 일도 많고 또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일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실은 아가를 아무나 함부로 볼 수는 없잖아요. 만져볼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아가를 내 마음대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게 됐죠. 예, 제가 YWCA 홈페이지 보니까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살림 도우미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산모 돌보미 서비스. 그게 네. 이제 산후조리사님이 집에 오시는 그런 서비스죠. 그렇죠. 예. 네.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조리원에 가시면은 우선 이제 산모가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 비용이 또 더 많이 또 드니까, 네. 저희 같은 조리사를 쓰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또 돈은 그만큼 안 드시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가서 일하는 동안에 우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첫째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 음식에서 그리고 또 아기의 목욕 또 그리고 또 아기의 그 제대열 같은 거 그리고 또 큰아이가 있으면 큰아이의 건강이나 큰아이가 같이 놀아주거나 또 아기 엄마가 또 회복 기간이니까 할 수 없는 집안 살림을 좀 도와주린다든가 뭐 그런 거를 갖다 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언제 오셔서 언제 가시나요? 저희는 아침 평일에는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또 토요일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을 합니다. 아까 네. 제대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제대열은 아기의 배꼽을 말하는데요. 예.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배꼽이 잘 아물어서 떨어질 때까지 그것도 관리를 해드리고요. 또 엄마한테 또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좀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죠? 우선 아기 배꼽을 하려면은 이제 솜, 예. 소독 솜이 필요하고요. 또 면봉, 아기들 배꼽이라든가 귀 같은 거 그런 거 닦아줄 수 있는 면봉도 필요하고요. 또 기저귀 발진이나 또 엄마들이 수유를 하다 보면은 유두가 많이 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좀 발라줘 같이 쓸 수 있는 뭐 약국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비판땡? 비판땡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아기 목욕시킬 수 있는 또 뭐 베이비 로션이라든가 또 오일. 베이비 오일이라든가 그런 걸 어머니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네. 그거는 미리 엄마들이 준비를 해놔야 네,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아기 목욕시킬 수 있는 큰 아기 목욕 욕조요? 욕조도 좋지만 예. 우선 아가가 작으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큰 욕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보통 쓰는 뭐 세스테아라든가 그런 거 한 2개 정도 준비하시면은 아기 목욕을 시키고 또 헹궈야죠. 그러니까 헹굼을 쓸 수 있는 거 한 2개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저는 첫째 때는 이제 우리 아기는 거의 저녁에 자기 전에 아기를 목욕을 시켰었거든요. 네. 근데 목욕을 이제 낮에 계시는데 그때 목욕을 시켜주세요? 네, 아기 목욕은 뭐 예전에는 엄마들이 뭐 밤에 잠을 안 자니까 꼭 밤에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아기 목욕은 오후 햇살 따뜻한 오후 뭐 12시서부터 한 3시 사이에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예, 그렇게 봐요. 네. 겨울에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는 좀 난로를 하고 보일러 틀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주변을 따뜻하게 해놓고 그렇고 그래서 목욕을 하면 아기가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까. 예. 아기 목욕하는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인형으로? 그럴까요? 네, 제가 네, 네.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기 목욕을 어머니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목욕시키는 게. 네. 근데 우선 아기는 이 눈 같은 데가 감염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깨끗한 물에서 우선 눈을 갖다가 네. 깨끗이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좀 더 들어주세요. 네, 예, 네, 예. 이렇게 아기 눈을 예. 한번 닦아주고 다시 닦아주고 양쪽 눈을 깨끗이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귀도 요 아이들 요 귀에가 많이 뭐가 끼거나 그러거든요. 거기도 이제 깨끗이 닦아주시고 저 귀 옛날에 생각나는데 네. 한 번은 귀 안에 엄청 뭐 딱지 같은 게 네. 귀에 물 들어갈까봐 안 씻겼더니 맞아요. 몇 주 뒤에 이 어마어마한 딱지를 보고 정말 반성을 했던. 그래서 근데 매일 그거는 씻겨주는 거. 네, 그건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손으로 깨끗이 하고 나중에 면봉으로다가 네. 그래서 면봉이 필요하고요. 네네. 면봉으로다 그런데 사이사이 안 보이는 데를 깨끗이 앞뒤에서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얼굴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아가 이제 머리를 감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헹군물에다 머리도 다시 한번 헹궈주고, 그러고서 머리를 이제 닦아주고, 그다음에 아가를 안고서 이제 목욕을 시키게 되죠. 몸통을 예, 그렇죠. 목욕시켜. 몸통을 아이는 갑자기 혹 넣으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밀착을 한 다음에 거의 엄마 손하고 아가하고 같이 욕조 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이렇게 살며시 넣으면 왜 어른들도 목욕탕 가면은 뜨거우면 그냥 확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놀라니까 같이 엄마가 밀착시킨 다음에 손을 아기 엉덩이에 대고 살짝 넣어서 가만히 잡고 있으면 아기가 발을 움직여요. 그러면 아기가 적응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쪽에 살짝 놓고서 그다음에 씻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귀엽네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딱 손에 안락하게 딱 안정적으로 딱 들어가 네. 있네요. 저는 좀 몰랐던 건데 네. 애기 샴푸도 주세요. 그때
그랬더니 아기는 샴푸 없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아기는 아기들은, 다 예. 한 번에 쓴다고. 맞아요. 목욕하고 샴푸하고 같은 거로 제품으로 한 번에? 한 번에 할 수 있게. 예, 예.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아기들은 보통 목욕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특히 저기 배꼽이 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항상 아기 목욕은 5분 안에 씻겨야지 돼요. 아, 네, 예, 예. 헹굴물은 좀 더 따뜻해야 아니에요. 되겠네요. 헹굴물은 더 따뜻하면 아기가 놀랄 수 있으니까 보통 욕조의 물을 하나로 받아서 헹굴물을 거기서 따로 떠놓은 다음에 그걸로 식히고 거기서 해야지 온도가 같으니까 아기가 놀라지 않거든요. 5분 동안 식을까 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욕시키고 나면 이제 아이들 보통 마사지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아기 마사지를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를 오일이나 로션 같은 거 처음에 오일 발라주고 로션 발라주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기가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일하고 로션을 같이 넣어서 손바닥에 발라서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아기를 갖다 할 적에 이 마사지 처음에는 마사지 단계라는 게 우선 아기들 이유식할 적에 처음에 먹일 적에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기는 저 마사지 시키기 전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서 아기들을 바를 적에 이렇게 러브 마사지 아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손도 해서 오일 발라서 이렇게 3번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가 다리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얼굴도 아기를 잡고 해서 여기도 이마도 3번 그렇죠. 그리고 눈 주위도 해서 이 꼭점 있는 데까지 해서 한 번씩 눌러주고 그리고 볼도 마찬가지로 해서 해주고 요 턱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주면은 네. 거기 뭐 큰 마사지 단계에서부터가 아니라 그게 연습으로 아기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마사지 할 적에는 100일은 가야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 보습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때 해주면서 그렇죠. 이제 좀 그 노하우를 알면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산후 도우미께서 아까 뭐 산모를 케어해 주시고 또 아이를 케어해 주시고 또 식사나 네. 그리고 이제 주변 가족들의 또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하면 이제 같이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산모 케어는 어떻게 하나요? 산모는 우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산모의 건강을 갖다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갖다가 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위해서 뭐 아기의 엄마의 그 가슴 유방 관리 또 아기가 모유수유 할 적에 자세 그런 걸 잡아드리죠. 그리고 그리고 엄마들도 그 시기에 되게 우울한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엄마들의 말을 많이 들어드리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우울증을 좀 낫게 해드리는 거니까 엄마 말을 많이 하면 그거를 많이 들어드리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린답니다. 네, 저도 네. 이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네.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적응이 잘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유두기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네. 조리원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있었는데 이모님의 도움으로 끝내 이렇게 끊을 수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끊기는 또 어려워요. 네, 그것도. 정말 저는 평생에 해야 맞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모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한 부분은 그 정말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매일 네. 잠을 2시간 잤다가 또 깨고 2시간 딱 깨고 거의 뭐 6.25 시대에 무슨 독립투사처럼 그렇죠.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못 자다니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졌다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모님이 오셨을 때 잠을 푹 자. 그래서 마음 다 편안에 팍 다 놓고 이렇게 잘 수 있었던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엄마가 잘 때는 이제 뭘 해주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엄마가 우선 아가는 신생아는 우선 잠을 갖다 뭐 수유를 계속하니까 2시간 단위 보통 2시간이 안 돼도 수유를 계속하니까 진짜 엄마는 밤에 24시간을 거의 진짜 낮에도 못 자지 밤에도 쪽잠을 주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엄마가 낮에는 너무 지쳐 있는 거야. 그럼 저희가 가면은 우선 식사를 갖다가 하신 다음에 엄마를 갖다 편히 쉬게끔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아가를 돌봐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아가가 자는 동안에는 또 저희가 또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하고
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서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바쁜 시간을. 그렇죠. 아침에 가면은 저희도 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서 아침에 가면은 애기 엄마가 밤에 잠을 잘 잤을까, 아가도 잠을 잘 잤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가서 물어보고 아가는 또 변을 잘 봤나, 뭐 그리고 또 아가를 낳으면 어머니들이 또 실은 화장실 가시는 것도 좀 두렵지 않으세요? 맞아요. 갈 수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문도 열어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식사하실 적에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은 거로다가 해서 변을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신경까지 쓰고 해서 그렇게 저는 알려드리죠.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될 때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식사 준비. 근데 이제 그렇죠.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신다면 이제 그 메뉴 그런 것도 아예 짜서 오시나요? 식단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산모님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그지 뭐, 드시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은 거는 많고, 뭐, 산모한테 좋은 음식도 많지만 또 안 드시면은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좋다는 것만 드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드시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몸에 더 좋은 거 해가지고서는 골고루 드시게끔. 그렇게 해가서 식단을 갖다 준비해드리죠. 그리고 장은 또 네네. 저희가 보는 것보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장을 봐주시면 꼭 어머니가 요새는 뭐 장에 나가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네. 뭐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해서. 저 친구 집 놀러 갔더니 네. 뭐 그 어디 그 마트에서 배달이 직접 나오더라고요. 그냥 와요. 맞아요. 전화하면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는 산모는 이제 미리 장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군요. 음식을 해드리는데 산모는 또 네. 음식이 또 저염식으로 짜게 해서 드시면 안 되니까 아가한테도 지장이 있고 있으니까 또 강한 음식을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서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해드리죠. 저희 냉장고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재료들도 많이 이렇게 이용해드리죠. 이용해서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걸 다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네, 냉동실, 냉장실 거의 네, 빕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자극적인 음식은 그러면 피해야 되는 음식은 또 뭐가 있어요? 맵고 짜고 뭐 시고 달고 그런 거는 자극적이고 또 모유 수유하시는 맘들은 또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뭐 향이 강한 거, 뭐 깻잎이라든가 뭐 도라지 마늘? 같은 거, 뭐 도라지. 그런 거, 향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모유에도 그게 배어서 나온다고 해서 그 수유 기간에는 그렇게 강한 음식은 안 해드리고 있어요. 네, 드려도 조금. 주로 네, 미역국을 네.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역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미역국은 어머니들이 뭐 그냥 같은 미역국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미역국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은 보통 이제 소고기 미역국 같은 걸 끓여드리는데 또 거기도 싫으시다고 하시면은 뭐 미역국이 싫은 산모한테 상당히 뭐 피도 맑게 해주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싫어하시면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된장국도 중간중간에 끓여드리고 또 다른 국도 끓여드리고 뭐 우리나라 국이 많잖아요. 뭐 된장국도 뭐 시금치국 무슨 국 뭐 끓이려면은 많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골고루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드리죠. TV 보면은 서양에서도 요즘 산모들이 네. 그 서양 산모들이 이제 미역국을 먹는다고. 그렇죠. 우리나라 산모들 그 조리가 최고예요. 정말 세계에서 솔직히. 인정받는 네. 그런 산후조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미역국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들깨 미역국, 조개 미역국. 해산물 넣고 뭐 네. 고기 넣고 뭐 또 송이버섯 같은 것도 넣고 해드리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모유 수유 저 잘 많이 안 나와서 고민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국이 있을까요? 그렇죠. 음식, 음식은 이제 모유수에 도움되는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시는 가물치즈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엄마들이 또 비유상에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음식으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사골이 실은 기름이 많은 음식은 산모한테 드리진 않지만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서 사골국에다 미역국을 끓여도 되고 또 사골국을 또 그냥 드려도 되고 또 그리고 또 미역국에다가 끓이는 게 뭐 거기다가 뭐 전복 같은 거 그리고 어패류 같은 거 뭐 그런 게 뭐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구나. 아, 정말 첫
첫째 조리보다 이제 둘째를 조리할 경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기는 아직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둘째 신생아가 이제 집에 왔을 때 과연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저희도 가보면은 이제 큰아이가 있을 경우에, 큰아이가 네.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제일 좀 엄마들도 관건이고, 식구들이 이제 큰아이한테 매달릴 수도 없고, 아가한테만 매달릴 수도 없고, 굉장히 큰일인데,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큰아이가 동생을 보면은, 남편이 애인을 봤을 적에 2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서 네. 그런 말이 있어서 좀 큰아이도 돌보고 하는데 큰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면은 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대. 아, 내 동생이 생겼는데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가족에 많이 도움을 받으셔서 첫째로 아빠의 도움을 제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엄마. 첫째는 아빠가 좀 많이 케어를 그렇죠. 하도록 많이 케어를 돌보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네. 해주시면 좋겠다. 할머니나 뭐 누가 계시면 더욱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다가.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산후조리사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산후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그냥 뭐 아기 키우고 보통 때처럼 뭐 집에서 엄마가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도우미 분께서 오셨으면 이제 그때는 천국이지만 이제 가시고 나셔서 저녁에 이제 5시 퇴근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뒤로는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너무 막막하네요. 그렇죠. 5시 저희가 퇴근을 하는데 딱히 뭐 엄마들이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그 시간 안에 뭐 저녁 준비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갖다 전부 다 청소라든가 다 집안일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우선 아가를 돌봐서 아기 모유수유하고 그런 것만 이제 엄마 몫인데 저녁 같은 거 드실 때를 잘 못 드신다고 하시는데 저녁은 꼭 남편 와서 드시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 모유수유하고 하시는 엄마들은 많이 시장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기가 잠깐 잔대든가 그럴 때는 우선 조금이라도 드시고 그리고 또 남편이 오면 또 더 드시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하실 일은 없으시니까. 네. 네, 산모들이 이 시기에는 가장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사실 산모가 건강해야 이제 가정이 다 편안하고 나중에 이 건강한 몸 회복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남편분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출산 후 몸 회복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산후 스트레칭을 도와주실 YWCA 이영미 산후조리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 옮겨서 한번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팔 스트레칭은 10초 동안 오른쪽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목 제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고 누워서 골반 운동. 자, 누워서. 자, 골반에서 다리 하나 들어서. 둘. 자, 얼굴은 반대 방향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자,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동작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산모님들이 매일 하시면은 근육 이완되고 그리고 또 가슴 같은 거, 기저근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하는 이 동작을 매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체조랍니다. 되게 생각보다 스트레칭 간단하네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방송 보면서 좀 방법을 직접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엄살맘,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모신 김에 저희가 그 산후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 오해나 뭐 이렇게 그 소문들이 많잖아요. 네. 한번 이번엔 풀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산후조리할 때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라. 맞나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네. 집안에서 뭐 가사 일은 안 하시더라도 서서히 움직이시는 것 정도가 더 빠른 산후 회복에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칭도 하면서요. 예. 네. 그러면 덥고 뜨겁게 최대한 또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손목도 쓰지 말고 집에 방에서 꼼짝없이 지내라.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뜨거운 방에서 하셨는데 지금은 땀띠 같은 게 나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또 막 옛날처럼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고 네. 얇은 이불을 덮으셔도 이렇게 차대치지 않고 잘 덮고 있게 바람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요새는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그리고 보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예,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셔서 그 부분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보약이라는 것보다 그동안에 이제 임신으로 인해서 뭉친 피나 근육 같은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어혈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먹었어야 되나 봐요. 아. 염사를 떨기 전에. 지금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먹을까요? 네. 그 이제 산후조리 할 때 목욕하고 싶을 때요. 네. 그때 이제 그 탕에 좀 같이 입욕해도 되나요? 입욕은 이제 자궁문이 8주가 돼야지 완전히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8주 동안에는 입욕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샤워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네. 네, 반신욕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욕조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8주 동안은 샤워 정도만 하시는. 예. 뭐 자연분만 제왕절개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오늘 산후조리에 대해서 정보를 나눴는데요. 유익하고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요, 출산 앞두고 다시 들으니까 너무 이제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둘째 출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방송은요, 안양 소셜 방송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맘토크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 1회부터 계속 방송되는 거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 준비했었죠?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기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데요. 그 기록들을 어떻게 사진에 담고, 동영상을 담고, 그리고 100일이 됐다는 걸 축하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생일 잔치인 돌잔치, 이런 성장 앨범, 이런 것들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한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